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매번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김치 프리미엄과 민코인 관련된 내용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을 왜 이야기를 좀 하냐, 이 김포가 요즘에 좀 많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고 있죠. 제가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김포를 빨리빨리 언급을 좀 드려 포인트를 많이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라도 한 번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김포가 이제 통상 요즘 어, 보았을 때는 한 3% 중후반대까지에서는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가 좀 시장이 좀 더 강세가 보여도 2% 또는 1%요 사이 아예 김포가 없어지는 경우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4% 중후반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는 걸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김포가 최근에 이제 8%대까지 벌어지게 되면 결국엔 이 4%이 조정 구간에 여러분들의 손실 비중이 더 이상 좁혀지지가 못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 8%라는 부분이 누군가한테는 상대적으로 뭐 타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손실은 누구나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8% 격차를 두고 매입하기에는 상당한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또 테더가 생각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가격대별로 최근에 이제 계속 상승을 보여주다가 상승 동력이 좀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테더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했었을 경우에는 김포가 생각보다는 더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런 동향을 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 테더에 있는 가격적인 추이가 더 많이 벌어질 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프리미엄에 있는 차이도 분명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 안짝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김포가 없어지거나 또는 기존에 한 못해도 5% 이상 위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좀 주의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뭐 알트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이제 자료 기반을 몇 가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시장이 되게 심심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대부분 이제 재미로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좀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미없던 시기가 22년도 10월하고 23년도 1월, 8월, 10월 정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구간대를 좀 어떻게 넘어가고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추이는 투자 심리 위축과 유동성 감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퀀트적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도 생각보다는 좀 많이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많이 줄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BNB와 그리고 우리 창펑형 두 가지 부분에 따른 논란이 오히려 좀 별로 좋게 흘러가고 있지 않는다라고 저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이낸스에서 이제 창펑이 형이 복귀를 이제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BNB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조금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면서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내려가 버리는 기현상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가격의 방어도 안 됐고 BNB 마켓에서 거래되었던 쪽도 대부분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형태가 나와 버렸죠. 그래서 마켓의 힘이
많이 작아진 형태가 나왔던 이 시국에 오히려 이제 솔라나 부분에 따른 측면에서도 어떤 악재들이 많이 나왔냐면 이제 솔 레이어 관련된 이 내부자 신상 정보 공개,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밈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밈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부분 부자나 나도 한번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창구 역할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번 형태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른 형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 헤쳐먹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가 많이 보여진다라고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밈이 오히려 다른 분위기로 전향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솔라나가 생각보다 더 안 좋은 형태가 보여주는 게 아니겠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명절 이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이후에 있는 오피셜 트럼프 부분 이후에 더 이것보다 임팩트 있는 게 나와야 그 다음 넥스트가 그려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있는 넥스트가 안 그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약세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싫든 좋든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얼추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다가 갑작스럽게 또 유턴을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실망감과 뭐 배신감도 들고 막 그랬겠지만 원래 이쪽 시장판이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현실 그대로 있는 이 데이터 자료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맞냐 아니냐 아니다라고 하면 곧바로 틀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정적으로 해봐야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가 이제 기존의 경매에서 받았던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2%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 2%에 가지고 있는 그 물량도 어느 정도 이제 3월 1일부터인가요? 아마 그때부터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시장에 약간씩 패닉셀이 조금씩 더 나와주는 형태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BNB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부분인데 BNB도 약하고 솔라나도 약하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더 이제 알트의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도미넌스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61%로 다시 올라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더 남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쓰는 구도보다는 아마 이제 여기에서 대부분 힘을 못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좀 밈에 이제 접근하는 방식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좀 조심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잘 살려가지고 이제 또 사용을 하면 나쁘지 않는 전략도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저배로 숏을 때리는 전략이 있는데 이제 3배 정도까지 이하로 해서 나는 어떤 애들이 락업 물량이 좀 더 많이 풀리고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애들의 오히려 약점을 반대적인 형태로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이제 자기만에 있는 형태로 쓰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전략을 쓰실 때는 이제 신규 코인이 나왔을 때, 신규 시점이 나왔을 때 이제 쓰는 전략이 상당히 이제 확률적 효과는 좋긴 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이제 단기에 있는 호재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락업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고 하면 요거는 좀 다르게 갈 확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신규 거래소에 상장이 될 수 있는 비중이 따닥따닥 붙어져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요거 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기간이 좀 더 지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지만 그 부담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와 수익성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견뎌내지 못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배로도 그렇게 큰 수익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수익은 반대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가져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보게 되면 베라나 뭐 이런 애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파이도 나오겠다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시장에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만약에 이 시장판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요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형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시점에서 또 전환 시기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4월 달에 있는 뭐 전도표의 전환 시점이나, 그다음 아니면 뭐 CPI나 PC 물가가 좀 더 좋게 나오거나, 이게 아니고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솔 레이어도 힘이 약세가 나오니까 솔라나 기반이 전체적으로 더 약세가 좀 더 오래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전환점은 솔라나와 이더인데, 솔라나가 요즘에 안 좋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김프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별로 좋지 않는다. 왜냐, 수급이 생각보다 한쪽으로만 계속 몰리고 있는 형태라서 별로 좋은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